자, 소리 잘 들리죠? 자, 먼저 첫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뭔지 잘 아시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가 약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뼈 안에는 뭐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뼈가 약해짐으로 해서 척추 같으면 척추가 이렇게 압박골절, 이렇게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다른 쪽에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결국은 골절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원인이 되는 게 골다공증인데, 자, 보통 이제 장년기 되면 뼈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문 드리면은,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면 누가 더 골다공증이 심할까요? 여자가 심하다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키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척추가 부러지면서 압박골절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어떤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뭐 로도시스, 뭐 스콜리오시스, 하이포시스가 있는데 하이포시스는 뒤로 굽는 거, 스콜리오시스는 옆으로 굽는 거, 그 다음에 로도시스는 앞으로 굽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골다공증 이제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뼈를 생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뼈라는 거는 그 아시다시피 그 피를 만드는 조혈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칼슘이라든지 어떤 미네랄을 저장하고 있는 건데 특히 뭐가 많이 있다? 칼슘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 우리 몸에서 이빨하고 뼈에 칼슘이 거의 99%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의 생리적인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그 골밀도가 아주 떨어진 걸 가지고 골다공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뼈가 골밀도 적당히 떨어진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골감소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보면 그 50대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다가 골감소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골다공증까지는 안 가요. 옆에 뼈를 보시면 건강한 뼈가 있고요. 근데 옆에는 뭐냐면 골다공증이 되게 덤성덤성 하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50대 보면 42%, 3.4%, 골다공증이 3.4%, 70세에도 보면 골감소증 56%인데 골다공증은 18%, 19%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여자가 있는데 여자에 비해서는 골다공증이 적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70이 되면 70%가 골다공증이에요. 68.2%가 골다공증이 될 정도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있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뼈의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폐경이 되면서 이 골다공증이 대부분 다 와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점점 영양이 더 좋아지는 데도 비해서 골다공증의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보세요. 16년도에는 80만 명인데 비해서 18년도에는 95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대부분 치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남자가 아니고 누구다? 여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다 골다공증 환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몸의 이 뼈의 골밀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요. 젊었을 때 골밀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키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과연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 아직 우리 젊으니까 골다공증이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관여될까? 이 죽는 병도 아닌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어떤 삶의 질을 아주 악화시킨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뼈에 보면은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골세포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를 가지고 조골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파골세포라는 거는 이미 수명이 다 된 뼈를 어떻게 깎아내는 거. 이걸 파골세포라 그러는데, 자, 이론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뼈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조골세포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 조골세포의 기능은 떨어지는 데 비해서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강의를 몇 번 할 때 이거 뼈의 골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 보세요. 혈중에 있는 그 뼈에 있는 칼슘이 있고 또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 내에는 pH가 얼마? pH가 얼마죠? 한 7.4 정도 되는 어떤 상태? 약알칼리 상태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산소가 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뺀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혈중 칼슘 농도를 8.5에서 10.8 사이, 그 사이를 잘 유지를 해줘야지만 우리 몸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칼슘제가 어떤 이유에서 혈중에 칼슘이 많이 증가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호르몬 분비를 시켜가지고 뼈에서 칼슘이 안 나오게끔 해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혈중에 만약에 칼슘 농도가 높으면은 갑상선에서요. 칼시토닌 가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처음 들어보시죠? 갑상선 호르몬 T3, T4는 많이 들어봤는데 칼시토닌은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칼시토닌이라는 역할이 뭐냐 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잖아요. 이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혈중 내에 있는 칼슘이 감소하겠죠. 그런 호르몬이 칼시토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가지고 칼슘이 필요한 거야. 그죠?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몸이 산소화되고 이러면 칼슘 농도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급하게 뼈에서 칼슘을 뺀다 그랬잖아요. 이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요.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선이 혹시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 뒤쪽에 보면 부갑상선이 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이게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인데 이 부갑상선에서부터 역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이 안 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혈중 내에 있는 칼슘 농도를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칼시토닌과 파라사이드 호르몬이 만약에 머리 안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중 칼슘 농도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디로 뼈에서 칼슘을 빼지 않고 또 소변에서 칼슘을 빼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호르몬이 칼시토닌이고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 그럼 필요하잖아. 그럼 뼈에서 칼슘을 빼버리거나 소변에서 칼슘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혈중에 있는 칼슘을 10.8에서 8.5 그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 뼈에서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뼈는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골다공증이라 이야기. 그런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역할이 뭐냐면요. 혈중의 이 칼슘 레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항상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혈중 칼슘 유지가 안 돼.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부터 칼슘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확 진행된다는 거죠. 요 이해되셔요? 조금 어렵긴 하죠? 쉽게 말해서, 자, 왜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오느냐면, 에스트로겐이 혈중 칼슘을 유지해 줬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뼈에서 칼슘을 빼버리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파골세포의 기능이 확 높아가지고, 뼈에서 칼슘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성은 그런데 왜 남자들은 그런 왜 보통 골다공증이 안 오는데 왜 많이 오느냐? 어떤 남자들한테 골다공증이 많이 오느냐 하면 술, 담배.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래 골다공증이 잘 안 오는데 요즘 왜 그리 많으냐 하면은 술하고 담배를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이 먹고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오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골다공증이 그럼 우리 삶의 질하고 무슨 관계 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매일 보는 그 만성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씩 그 투석을 해야 되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죠? 그 다음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비가 오고 말도 어눌해지고 외출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삶의 질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암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나 뇌졸중이나 암 같은 경우 우리가 이해가 돼. 그런데 골다공증이 4번째예요.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관절염, 심근경색, 협심증, 빈혈 이런 것보다 골다공증이 삶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리 생각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사인냐 말이야.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오게 되면은요, 특히 노인들한테 골절이 오게 되면 심각한 질환. 그래서 보시면 특히 노인들한테서 가장 위험한 골절이 바로 뭐냐면 대퇴부 골절이라고 있어요. 대퇴부 골절. 대퇴부 아시죠? 대퇴부 골절이 되면요. 이게 대부분 환자들이 골다공증 심한 환자들이고 연세들이 70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못 움직여요. 그러면 누워있을까요? 수술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1년 내에 20% 사망을. 그리고 30%는 평생 불구가 되고 40%는 결국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80%는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결국 남이 필요하다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대퇴부 골절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말이야. 이게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못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장기에 합병증이 막 오는데 폐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거, 그 다음에 감염 때문에 폐혈증이 오고,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뭐가 와요? 욕창, 변비, 감염, 방광염 이런 부작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대퇴부 골절이 삶의 질을 정말 나쁘게 하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그 외에 과연 골다공증에는 뭐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느냐를 생각해 볼 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칼슘을 잘 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아시다시피 칼슘 흡수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내가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위 드러내면 장을 드러내거나 이런 장이 염증 생겨가지고 흡수가 안 되거나 이러면 골다공증 오거든요. 그 다음에 난소 적출이라는 말은 뭐냐면 난소를 인위적으로 적출해버리면 인위적인 폐경이 와버려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빨리 와버리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여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오면 골다공증이 바로 진행된다 그랬죠. 에스트로겐이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 그래서 뭐 항온고제라든지 항경련제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이뇨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계속 먹으면은요 칼슘 유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야? 골다공증이 다 진행된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으면서 약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골다공증 원인은 뭐냐면 결국 칼슘 흡수가 안 돼서 그런데 노인들일수록 보시면은요 권장 섭취량은 대략 한 700, 그죠? 성인들도 700, 청소년은 한 900 높죠. 그 다음에 아동은 750인데 대부분 다 이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안 먹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대부분의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요, 권장이 700이긴 하지만요, 1200까지 먹으라고 돼 있어요. 특히 50이 넘은 여성들은요, 반드시 칼슘을 복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칼슘 다음으로 비타민 D가 골다공증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이 엄청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보시면 선진국들 브라질, 스웨덴, 태국, 칠레, 호주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근데 한국이 왜 유별나게 높으냐? 한국이들은요 햇빛을 싫어해요. 그리고 햇빛 받으면은 뭐 피부암이나 이런 거 걸릴까 싶어서 자외선 차단하고 그죠?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 쬐면 충분히 비타민 D 합성이 되는데 이거조차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음식으로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 D를 지금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보면은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들어있는 게 뭐 있어요? 칼맥 D, 칼 D, 그죠?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 그 애들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들어있는 거 딴 거 뭐 있더라? 물론, 뭐, 더블 X 들어있겠고, 그죠? 그런 식으로 비타민 D 또 개별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우리가 요즘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골밀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젊었을 때 골밀도를 최대로 높여줘요. 이 표를 보시면요. 최대 골밀도가 이만큼 높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골다공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젊었을 때 골밀도 수치가 낮은 사람은 결국 다 골다공증 간다. 결국 뭐냐면 젊었을 때 골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에 있는, 특히 진주씨 같은 경우 젊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내가 폐경이 됐을 때 골다공증을 안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 건강에 지금 금방 칼슘과 비타민 D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외에 뭐 어떤 게 더 필요하냐? 뭐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했점이죠?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왜 중요하냐면 뼈 안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은 성장기 골밀도 형성에 아주 필수적이고 특히 콜라겐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는 줄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철분, 아연, 구리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거는 전부 다 콜라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칼슘과 인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칼슘이 1이면 인은 4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인이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중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게 되면요, 인 수치가 확 높아져가지고 칼슘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을 줄여주는 게 골다공증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인데요. 항상 칼슘을 2면 마그네슘을 1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마그네슘은 뼈나 치아의 구성 성분이면서 뼈 강도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맥기가 칼디보다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스테오칼신을 가진 호르몬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조골세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뼈 만드는 거라 그랬죠?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뼈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스테오칼신은요,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호르몬인데 이게 오스테오칼신 분비가 많이 되면 뼈가 많이 성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성장기에 갑자기 확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오칼신 분비가 되면요, 당뇨가 예방이.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인슐린 만드는 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를 많이 시켜서 어떻게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게 이 오스테오칼신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 축성을 방해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오스테오칼신이에요. 밑에 보시면 아디포넥틴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아디포 하는 게 뭐냐면 지방이란 말인데 좀 어렵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요. 오스테오칼신이 분비되면은요 뼈가 성장이 되고 지방은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기능조차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가지는 것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해는 되시죠?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면서 뼈가 성장되고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켜서 당뇨를 예방하게 되고 근육량을 늘려주고 지방을 떨어뜨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해서 남성력을 높여주고 뇌 기능을 높여주고 이런 거 이걸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스테오칼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역시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돼요? 오, 대단. 그 복습하세요, 자꾸. 제가 앞으로 몇 번 강의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파이토팩터. 제가 지난번에 장 건강 이야기할 때도 신경 그 다음에 뭡니까 혈순환 이야기할 때도 이거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 게 뭐다? 파이토팩터. 그래서 식물 영양소 연구를 막 해보니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거 그린 색깔. 그린 색깔이 뼈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이토팩터 중에서 특히 어떤 색깔? 그린 색깔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도움되는 게 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담배는요. 남성 골다공증의 절대 원인은 뭐다? 담배하고 술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담배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특히 만약 여자가 담배 피고 술 마시면은요. 뼈가 그냥 아작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술 드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조금 드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또 술 끊어야 되겠다, 그죠? 담배는 안 피지만. 하여튼 담배하고 술은 최악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충분히 먹기나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 20분 정도만 햇빛 쬐면 되잖아. 그리고 칼슘 많은 식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운동은 뭐죠?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밑에 보시면 걷기, 조깅, 테니스, 즉 근육에 도움되는 이런 운동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요. 또 체중 부하 운동, 그죠? 이런 운동 도움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 매일 보시면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절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왜? 넘어지는 순간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은 뼈는 떼서 이제 칼슘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킨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비만 돼 있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비만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뚱뚱한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뚱뚱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좀 덜 와요. 아시겠어요? 굳이 골다공증을 이해한다면은 뚱뚱해지세요. 그런데 뚱뚱해진다는 말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비만일 경우는 골다공증 발생률은 감소하지만 무슨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속 보호하지 하는 말이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가지고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비만과 골다공증만 비교한다면, 그죠? 골다공증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 관리하고 뼈 건강을 떠나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위해서 난 살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까지 제가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잠깐만요.